재회할 때 장문톡 보내면 구질구질하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장편 소설은 왜 읽겠어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유튜브에서 장문톡 보내지 말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늘 쫙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왜 장문톡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 우린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 입장이 아닌 자꾸 내 입장에서 쓸데없는 말들로 도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카톡을 상대가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가독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문장 몇 마디로 상대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물론 장문도 장문 나름이겠지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글자 수가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선 장문톡을 보내면 안 되는 경우부터 알아봐야겠죠. 장문톡을 보내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상대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을 때.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시험이 코앞이거나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또는 부모님이 위독하셔. 그 와중에 연애마저 스트레스가 돼서 헤어졌는데 전애인이 엄청 긴 장문을 다다다닥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읽고 싶어질까요? 사실 읽히지도 않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왜? 상대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 내 감정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죠. 만약 상대가 지금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상대의 현재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서 짧게 공감과 위로,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장문톡을 보내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내가 너무 많이 매달렸을 때. 상대는 이제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장문톡을 보내도 또 매달리는 사람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장문톡보단 짧지만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점이 제거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으로 짧게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장문톡을 보내면 안 되는 경우 세 번째, 내 감정이 격할 때. 내가 상대랑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미안하고 후회되고 이렇게 내 감정이 격할 때는 아무래도 내 메시지에 내 감정, 내 입장,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용이 채워지게 돼요. 근데 이걸 읽는 상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역시 똑같구나.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네. 이기적이다는 마음까지 들게 돼요. 왜? 그 글에는 상대의 입장과 감정, 상대가 원하는 것 등 상대에 대한 내용이 빠졌으니까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꼭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는 너가 필수인데요. 이번 기회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 너 특강 10강까지 올려드렸으니까 꼭 제대로 숙지해주세요. 그럼 이제 장문톡을 보내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효과적인 장문톡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 헤어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죠? 이전엔 내가 감정적이고 내 말하기 바쁜 톡을 보냈다면 이젠 장문이더라도 이성적인 모습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연락을 보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의 상대는 이 사람이 이렇게도 말할 줄 아네? 좀 달라졌네?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과 가능성을 보게 돼요. 이게 진짜 핵심이고요. 상대로 하여금 이런 감정이 생겨나야 여러분이랑 대화하고 싶고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어지죠. 이렇게 해야 상대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효과적인 장문톡 두 번째, 기승전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연락이 마지막일 거란 생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에 다 쏟아내죠. 근데 솔직히 상대 입장에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첫 문장에서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더니 마지막 문장에서 갑자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이건 무슨 모순이지? 나한테 사과를 하려는 건지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건지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기회를 달라는 건지 온통 뒤죽박죽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이별 후에 감정이 격하거나 지친 상태라서 내 글이 상대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를 혼자 놓치기보다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이별 후에는 상대가 내 말을 다 들어줄 여유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꿀팁을 드리자면 내가 보내는 카톡에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은 한두 가지 내에서 잡아야 하고요. 내가 하려는 말이 너무 많아지면 상대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상대를 이해하는 내용과 고마움을 전할 건지 아니면 나의 변한 모습을 어필할 건지 이렇게 딱 목적을 잡고 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연락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면 2차, 3차 또까지 보내고 나서 제외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건 내가 만약 자신이 없다면 장문톡은 안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뭐 장문톡을 보낸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고 단문톡을 보낸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장문이든 단문이든 나의 부적절한 의사 표현이 그동안 문제였던 거고 상대에게 감정을 구걸하는 행위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장문이든 단문이든 어떻게 작성을 할지가 중요하고 상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지가 관건이에요. 이 부분 명심해 주세요. 특히 재회 연락을 보낼 때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가 읽게 만들고 마음이 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관련해서는 이 영상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보세요. 오늘 이렇게 장문톡으로 제외하는 법에 대해 쫙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